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 밑에서 도매시장 일을 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희 집안 얘기를 꺼내게 된 이유는 남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네요. 3년 전에 남편이 어느 날 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는 말을 하면서부터 제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되었어요. 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냐고 물어보니 이유는 자신의 능력을 너무 몰라주는 회사에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그렇다고 잘 다니던 회사를 갑자기 퇴사하겠다는 건 저희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하길 바랐었죠. 하지만 남편은 제가 부모님 밑에서 도매시장 일을 하기 때문에 굶게 될 일은 없지 않냐며 공무원 시험이나 보겠다고 일방적인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남편을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지 않은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건 저에게 상당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었죠. 회사 생활이 힘들다는 남편을 억지로 출근시켜봤자 해결되는 것도 없을 테고 집안 분위기만 험악해질 것 같아 지켜볼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과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남편이 하겠다는 공무원이 될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해주는 방법밖에는 없었어요. 그렇게 며칠 뒤 남편은 정말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고 공무원을 하겠다며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퇴사하자마자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 사더니 아예 할 생각이 없는 거야? 집안 꼴은 이게 뭐야? 나도 계획이 있으니까 보채지 말고 기다려봐. 그동안 내가 제대로 쉰 적이 있었어? 고생한 만큼 며칠 좀 쉬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 쉬겠다고 해서 내가 언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한 적 있어? 도대체 언제 체력이 회복되는 건데? 벌써 3달이나 지났다고. 당신은 집안의 가장이잖아. 얼마 쉬지도 않았는데 엄청 뭐라고 그러네. 당신은 지금 일하고 있는데 내가 쉬고 있으니까 그게 꼴 보기 싫어서 그런 말 하는 거지? 준비하면 되잖아. 나는 여태껏 쉰 적이나 있었어? 집안 꼴은 이게 뭐야? 정말 쓰레기장이잖아. 먹은 건 그때그때 치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는데 청소기 한 번 돌리지도 않고 설거지거리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내가 잔소리를 안 하게 생겼어? 애는 저렇게 방치해두고 당신이 퇴사하고 지금까지 해놓은 짓을 한번 보라고. 그렇다고 당신이 애를 봐주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아침 일찍 유치원 보내면 당신이 데려와서 아이랑도 놀아주고 함께 시간을 보내줘야지. 애는 혼자 방치해놓고 제대로 된 육아도 못하고 있잖아. 차라리 이럴 거면 그냥 다시 회사로 출근해. 나는 당신이 정말 철저하게 계획해서 준비하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까 당신은 일하는데 나는 집에서 쉬고 있으니 그게 꼴 보기 싫었던 거네. 부모님 밑에서 돈 좀 번다고 지금 나 무시하는 거지? 당신이 오늘 나한테 했던 행동 내가 전부 다 기억할 거고 나중에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야. 집안의 가장을 무시해도 정도껏 해야지. 돈 좀 번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남편의 행동은 저를 너무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퇴사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을 보겠다던 남편이 그새 마음이 바뀌어서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조금만 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을 꺼냈는데 그게 3달이나 지나가 버렸었죠. 솔직히 집안 꼴이 너무 심각해서 저도 짜증이 났던 거였어요. 집에서 쉬고 있으면 밖에서 고생하고 있는 저를 위해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저를 골탕 먹이려는 것처럼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치우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5살 된 아이까지 함께 집안을 어지럽히다 보니 맨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안 청소부터 싹 다 해야만 했었죠. 이게 하루 이틀이면 그래도 참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3달이라는 90일의 시간 동안 남편이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은 집안을 제가 치워야만 했습니다. 아이가 있다 보니 부모님보다 조금 늦게 출근해서 유치원 보내고 저녁 7시나 돼서야 들어가는데 남편은 그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일거리를 만들어 놓고 있었죠. 집에 들어오면 야근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러니 제가 화가 안 나겠어요? 거실 테이블에는 맥주랑 과자 부스러기들이 널브러져 있고 주방에는 설거지를 해야 될 식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선 물도 안 뿌려놨는지 전부 음식물들이 달라붙어 말라비틀어져 있는데 더 이상 참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소리 했는데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잔소리했다고 되려 저를 보며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네요. 퇴사하기 전에도 항상 불안하긴 했었어요. 매사에 워낙 끊임없는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고 다른 회사로 옮기고 싶다는 말을 밥 먹듯이 했었죠. 자기의 직업을 만족해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부모님을 따라 도매시장에서 일을 하게 될 거라곤 상상도 못했었지만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 묵묵히 일을 해왔었는데 남편은 항상 불평불만이 가득했었네요. 이런 남자였다는 걸 결혼하기 전에 알았다면 당연히 거들떠도 안 봤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선택한 남자이고 아이까지 있으니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남편을 뒤에서 이끌어왔던 거였고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하길래 그래도 남편이니까 믿고 기다려 준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 조금의 희망도 보여주지 않았네요. 이런 실망들이 점점 쌓이게 되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고 지속적인 결혼 생활에서 불안한 마음만 더 커지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가진 고민을 시댁에 갔을 때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선 이 방법이 최선일 거라 생각했던 거죠. 이 말이 사실이냐? 네가 집안의 가장 아니야? 결혼 안 한 총각도 아니면서 석 달이나 집에 처박혀서 과자만 까먹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니? 이왕 쉬는 거 푹 쉬다가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당신은 분위기 좋은 식사 자리에서 꼭 그 얘기를 꺼내야 돼? 당신이 하도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서 아버님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가 이런 말을 꺼내놓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나한테 믿음을 보여줬어야지. 적은 나이도 아니고 내일 모레면 40이 넘어가면서 왜 이렇게 생각이 없는 거야? 동은이 너 언제까지 이럴 작정이야? 어떤 상황인지 내 귀에 들린 이상 이대로는 그냥 못 지나가겠다. 공무원 시험 본다고 했지? 올해 안에 합격 못하면 그땐 너 짐 싸서 며느리 집에서 나갈 생각해라. 등 따시고 돈 벌어다 주는 마누라가 있으니까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은데 이번 연도 안에 합격 못하면 길거리에 내쫓겨날 줄 알아? 장난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야. 같은 남자로서 내가 다 창피하다. 시부의 한마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남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그날 이후 집에 들어와 투덜거리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집안 청소도 억지로 하는 게 보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움은 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뒤에서 금전적인 지원을 해줬고 좋은 결과를 하루빨리 가져오길 기대했지만 남편이 준비하고 있던 7급 공무원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시부가 정해놓으신 기간 안에 성과를 거두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남편은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지게 되었고 저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놀고 먹고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였죠. 그런데 공무원 시험에서 떨어진 남편이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날 이후부터 갑자기 시험에 매진하게 되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에 점점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걸 보여주려고 계속해서 시간을 태웠습니다.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집중하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봐왔던 저는 왠지 모를 좋은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제야 남편도 정신을 차린 것 같아 보였죠. 가정을 위해 뭐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고 저희도 노력만 하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정말 많은 노력 끝에 3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되었고 7급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14시간 동안 일을 해오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해왔었는데 7급 공무원 합격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동안의 고생들이 눈앞에 펼쳐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을 쏟아내게 되었네요. 힘들게 공무원이 된 만큼 남편의 인생에 마지막 직업이 되길 간절히 바랬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공무원이 된 이후부터 저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했었는데 잠깐 아이를 데리고 남편과 외출을 할라치면 상당히 껄끄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나가게 되면 저와 거리를 두며 걸었고 주변의 시선을 상당히 의식하고 있었네요. 결국 참다 못한 저는 집에 들어와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이 한다는 말이 자기는 7급 공무원인데 저는 도매시장에서 비린내나게 생선이나 취급한다고 혹시라도 같은 동료 사람들과 마주치기라도 한다면 제 몸에서 나는 생선 비린내 냄새가 자신의 이미지에 타격을 준다는 말이었네요. 그러니까 당신은 내 몸에서 생선 비린내가 나서 같이 다니는 게 창피하다는 거야? 나는 도매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당신은 정장 입고 일하는 공무원이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어떻게 나를 그렇게 볼 수 있어? 내가 그동안 당신 뒤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아 부었는지 알면서 그런 말이 나와? 솔직히 노력은 내가 했지. 당신이 한 건 아니잖아. 공무원이 되려고 공부한 건 나지. 당신이 대신 해준 것도 아니면서 엄청 대단한 일 해준 것처럼 말하네. 생각을 해봐. 내가 시청 공무원인데 하루에 시청에 다녀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다고. 그런데 거기서 나를 알아보는 분들이 인사라도 한다면 당신이 내 옆에 있어봐. 생선 썩은 냄새 같은 게 당신 몸에서 풍기는데 내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전 직장은 아는 사람들이랑 마주칠 일도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었지만 지금은 완전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는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부턴 세탁기 돌릴 때 따로 분리해서 빨래 해줬으면 좋겠어.
당신 옷에서 나는 냄새가 내 셔츠에서도 나는 것 같거든? 내 말에 기분 나빠하지 말고 최대한 서로 맞춰 가자는 거야. 우리 집안 이미지가 안 좋은 것보단 낫잖아? 앞으로 신경 좀 써주고. 저번에 당신 은별이 데리고 우리 회사 앞에서 기다렸었지? 그런 짓 좀 하지 마. 동네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 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안 좋은 말들도 들리기 마련이라고. 그냥 웬만하면 집에서 얼굴 보는 걸로 하자. 내가 그렇게 창피해? 당신은 남들 시선이 더 중요한가 봐. 방금 한 말 들어보니 그동안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네. 무슨 뜻인지 알았으니까 2번 다시 당신 옆에 붙어있지 않을 거고 회사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않을게. 남들이 보면 당신이 무슨 변호사나 검사 정도 되는 줄 알겠다.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고 그동안 저를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서운했었어요. 저는 그날 화장실에서 눈물을 펑펑 쏟아냈고 샤워를 할 때 타월로 온몸을 박박 긁었네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제 몸에서 비린내가 난다는 남편의 말에 저도 모르게 남들을 의식하게 되었고 제 몸에서 비린내가 나서 사람들이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남편을 공무원으로 만들면 모든 게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 답답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아픔들이 있고 난 이후부턴 남편과도 거리를 두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집에 와서도 서로 차단하며 지내왔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한 감정도 들지 않는지 아예 신경도 쓰지 않더라고요. 이런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을 하게 되었고 결국 우울증까지 오고야 말았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 부모님께 당분간 쉬고 싶다며 한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퇴근하고 이런 저를 보며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닌 오히려 더 악담을 퍼붓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제가 일어날 수 없게 만들었네요. 솔직하게 얘기해봐. 내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되니까 일하기 싫어서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지? 3년 전에 내가 했던 행동이랑 똑같이 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니까 신경 꺼줬으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말 할 거면 방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 나는 지금 당신이랑 말장난할 기분이 아니야. 왜? 나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내가 돈 벌어오니까 당신도 이제 쉬고 싶은 거잖아. 안 그럼 갑자기 집에만 있을 이유가 없지. 아무리 생각해도 핑계댈 게 없지. 그만 좀 하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된 건 전부 다 당신 때문이잖아. 나한테 온갖 상처 다 줘서 무너지게 만들어 놓고 미안한 생각은 조금도 없는 거야? 당신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어? 솔직하게 얘기한 것뿐인데 몸에서 생선 비린내 나는 건 당신이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누굴 탓하겠어? 그동안 말을 안 했지만 당신이랑 어딜 가더라도 나는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 앞으로도 내 인생에 걸림돌만 되어주겠지.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건데? 당신이 원하는 대답이 뭐냐고? 나는 뭐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줄 알아? 살면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해준 적도 없었으면서 당신은 여태까지 나한테 엄청 잘해줬었다고 말하는 것 같다. 이제 공무원도 됐겠다. 나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내가 얘기했지? 당신이 후회할 날이 올 거라고. 곧 그날이 멀지 않았어.
언제까지 이런 지긋지긋한 인생을 버티면서 살 줄 알았는데? 조만간 큰 선물 하나 준비해서 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을 거야. 우리 인생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나도 이제 제대로 된 삶을 좀 살아봐야 하지 않겠소? 남편은 저와의 삶을 후회한다면서 많은 상처를 안겨주었고 온갖 막말을 퍼부은 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지막에 했던 말이 무슨 뜻인지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저와 함께 하고 싶지 않다고 이혼 서류를 건네주려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단물 다 빨아먹었으니 더 이상 제가 필요 없다고 느끼고 있었는지 남편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것 같아 보였네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저는 그동안 남편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모든 걸 쏟아 부었었는데 남편은 그런 저를 항상 창피하고 도매시장에서 생선이나 파는 하찮은 여자로만 보고 있었네요. 저도 이런 사람을 붙잡고 사느니 하루빨리 정리하고 제 살 길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부모님께 이 사실을 전부 다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많이 놀라셨는지 남편의 행동에 대해 큰 실망을 하셨고 아빠는 시부께 따로 연락을 취해 사태의 심각성을 알려주셨습니다. 결국 양가 집안이 한자리에 모여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네요. 너 제정신이야? 갑자기 무슨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며느리가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뻔히 알면서 공무원이 됐다고 이젠 걷어차겠다는 거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이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꺼내지 않았나요? 그리고 나랑 이혼할 거면 조용하게 처리하면 되는 거지. 꼭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당신이 생각 없는 여자인 건 내가 잘 알고 있었지만 정말 실망이네. 제가 이러니까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네가 어떻게 내 딸한테 그럴 수 있어? 아침 일찍 도매시장 나와서 힘들게 집 나르며 하루 14시간 코박 일해서 생선 팔아 벌어모은 돈으로 자네 공무원 시험 치르는데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었고 그 시간이 3년이었다고. 자네도 시험에 합격하려고 고생을 했겠지만 뒤에서 내 딸도 그만큼 혼자서 집안의 가장 역할까지 하며 많은 노력을 했었다고. 그런데 그런 내 딸한테 같이 다니기가 창피하고 생선 비린내 나니까 회사에도 오지 말라고 했다며? 그때 이후로 내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채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조금도 미안한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거야? 맞는 사실을 거짓으로 말하긴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속에 있던 말을 털어놓은 것 뿐인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평소에는 이 사람 혼자 있어서 그래도 참을만 했는데 오늘은 세 분이 함께 계시니까 비린내가 더 진동을 하는 것 같네요. 아버지는 이런 자리를 꼭 만드셔야 했어요? 시청에 결혼 안 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공무원끼리 결혼하면 안정적인 생활에 삶의 질도 훨씬 향상된다고요. 남들이 저를 얼마나 부럽게 쳐다보겠어요? 말 나온 김에 이번에 이 사람이랑 이혼하고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여자 한 명 있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기회인 만큼 제가 조만간 소개해 드릴 테니 자리 한번 만들어 주세요. 도매시장에서 생선 파는 여자보다 시청에서 공무원 일을 하는 여자가 아버지 어머니도 훨씬 마음에 들잖아요. 제 말에 두 분도 이제 그만 좀 솔직해지세요. 말 나온 김에 당신이 가지고 온 거 꺼내봐. 아까 보니까 식당에 들어오기 전에 이혼 서류 가방에 넣었다 뺐다 반복하더니만 내가 뒤에서 다 지켜봤는데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이혼 서류 꺼내라니까. 오늘 도장 찍고
내일 당장 이혼하러 가면 되는 거잖아. 합의 이혼할 거지? 자네 정말 끝까지 가려고 작정한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에게 상처뿐이라고. 왜 이 자리를 만든지 모르는 거 아니면서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거지? 죄송합니다. 이놈이 나이만 먹었지 아직까지도 철이 들지 않았네요. 자식을 잘못 키운 제 탓입니다. 일단 흥분 좀 가라앉히시고 자리에 앉아보세요. 아버님, 저 이제 그만할게요. 저도 지금 많이 지쳐있는 상태라 더 이상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루라도 빨리 각자 인생 가는 게 모두가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같아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고 제 삶을 찾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가방에 있던 이혼 서류를 꺼내 들었고 남편에게 내밀었어요.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둘러 서류에 작성을 한 다음 도장을 찍었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했던 발언은 너무 지나쳤었고 이미 실망할 것도 남아있지 않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남편의 멱살을 잡은 아빠와 엄마를 모시고 식당을 빠져나왔네요. 부모님과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이혼 서류 제출하기 위해 남편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공무원 직원분들과 함께 걸어 나오더라고요. 제가 앞에 서 있자 직원분들이 저를 보며 누구냐고 물어보는 말에 남편이 뱉은 한마디는 우리 집 애완견 돌봄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차피 이혼할 사이니까 대우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지 입을 함부로 놀렸고 제가 그 자리에서 망연자실하자 남편은 시간이 없으니 서둘러 서류 제출하러 다녀오자며 제 팔을 잡고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멀리에서 지켜보고 계셨는지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께서 남편을 보며 화를 내셨고 제 팔을 잡고 있던 손을 당장 놓지 못하겠냐며 무언가를 끌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가지고 온 아이스박스의 뚜껑을 열더니 안에 있던 내용물을 남편의 머리에 전부 쏟아 부었습니다. 안에는 생선들을 손질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들이었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도 아빠의 행동을 따라 남아있는 아이스박스를 들어 남편의 얼굴에 전부 부어버렸네요.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비명을 질렀고 온몸에서는 생선 썩은 내가 진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사돈댁에 가서 일손을 돕고 왔다. 너는 그동안 며느리가 일하는 도매시장 가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한 번도 확인 안 해봤지? 여기에 있는 생선은 전부 오전에만 손질한 양이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최대한 조심한다고 했는데도 얼굴에는 생선 비닐들이 사정없이 튀고 처음 해본 일이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손질하는 게 쉽지 않더구나. 그런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너 뒷바라지 한다고 불평불만 늘어놓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너는 꼴랑 7급 공무원 됐다고 목에 힘주고 다니면서 내 딸 같은 며느리 보고 창피하다는 말이 나와? 설마 했는데 정말 이혼까지 갈 작정이었던 거니? 네가 그동안 공무원이 되기 위해 먹고 싸고 했던 돈들 전부 다 토해내고 공무원증 반납하고 와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엄마 아빠 얼굴 볼 생각 말고 너 인생 알아서 잘 살아봐. 그 잘난 7급 공무원 평생 끼고 잘 살아보라고. 나중에 며느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너는 우리 집안 가문의 수치고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쓰레기였던 거야. 시모의 눈에선 눈물이 흘렀고 마지막 남아있던 아이스박스의 뚜껑을 열어 시모는 남편의 얼굴에 생선을 손질하고 남은 찌꺼기를 전부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곤 조금의 미련도 없이 시부모님께서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셨네요. 부모님께서는 저를 데리고 합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으로 그동안 제가 뒤에서 힘들게 지원했던 것들과 정신적으로 받았던 부분들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이 아닌 제 편을 들어주시면서 남편이 감당해야 될 무게를 더 늘려주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동안 저에게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다시 해줘야만 했네요. 그리고 이런 사실이 주변에 소문이 나면서부터 남편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랜 시간 버티지 못하고 자의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힘들게 뒷바라지에서 공무원 시켜줬는데 그런 고마움을 모르는 남편이 인간 쓰레기라는 이미지가 공무원들 사이에서 각인이 되어버려 직원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게 되었네요. 이미지를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남편이 그런 생활을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시부모님께서도 남편을 받아주지 않자 다른 지역에서 공무원 생활을 다시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타 지역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겠지만 분명 또다시 그 성격이 다시 나타나게 되겠죠.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소중한 제 인생을 되찾은 거에 대해 너무 감사하고 앞으론 그 사람과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시부모님께서는 저와 남편이 이혼은 했지만 손주 때문에 저와 계속 관계를 이어나가고 싶어 하십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남편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걸 두 눈으로 보고 싶네요. 앞으로 제 삶의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